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벌써 3월달이 됐네요. 3월 첫 가인가 오늘 진행되는데, 자,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장자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도행, 지성이다. 지성. 자, 길은 다녀야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길은 다녀야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공부를 않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지런히 책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룰 성자. 아주 좋은 말이죠? 길은 다녀야 만들어지지 가만히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혹자니 이 자격증 깔라고 마음 먹었으면서도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은,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은 절대 딸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거. 알겠죠? 저를 자꾸 귀찮게 하세요. 이거 뭡니까? 이거 왜 그럽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땁니다. 틀림없이. 알겠죠? 그렇게. 자, 오늘부터 또 새로 출발합니다. 새로 첫 진도 출발하고. 자, 우리 오늘 제 얼굴 처음 보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처음 보시는 분은 한 7, 8명 되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출발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버스가 앞에 온 버스 있고 뒤에 있는 버스 있어요. 같은, 뭡니까? 집에 가는 방향이라고 합시다. 근데 꼭 앞에 있는 차를 타야 먼저 도착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시작했다고 해서 1월 달에 시작한 것보다도 뒤처진다라는 법은 없어요. 열심히 하면은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꼭 먼저 버스가 출발했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건 아니야. 물론 좀 간격을 두고 출발했으면 도착할 확률이 조금 높죠. 그러지만 늦게 출발은 망정 열심히 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 자, 오늘 첫 진도. 자, 우리 11페이지 권리변동 나오죠? 여기서부터 공부해야죠. 11페이지.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뒤에 부분.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날 보충 강의를 할 테니까요. 이날 여러분들 처음에 지금 오신 분이라도 나오세요. 그러면 뒤에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뒤에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문제 나오냐? 몇 문제? 11문제, 13문제짜리가 이날 공부하네. 13문제짜리. 왜 13문제라고 하냐면요. 자, 우리 민사특별법 6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계약 강론 5문제 나와요. 11문제죠? 그 다음에 계약 총론 못했던 부분이 3문제 나와요. 계약 총론에서. 그럼 몇 문제예요? 14문제. 13문제짜리를 이날 이날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 시작한 분도 상관없어요. 이거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알겠죠? 네. 그래서 이날, 미리 예고해드리는 거죠. 혹시나 모르고 있었다가 이렇게 강의를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11페이지 권리변동. 자, 권리변동 하면은 자, 권리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건데 우리 민법이라는 과목은 무슨 과목이냐?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갑시다. 민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러죠. 이걸 규율해놨죠. 이걸 민법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생활관계.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활관계는 복잡해요? 단순해요? 복잡하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재산관계와 신분관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렇죠? 신분관계. 자, 우리 재산관계는 이걸 재산법이라고 그래요. 재산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물권법과 채권법.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이 재산관계잖아요.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만 여러분들은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법을 공부하는 거죠.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친족상속법인 가족법이라고 그래요. 신분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친족법, 상속법. 이건 부동산에 관계돼야 한대요. 이런 것들은. 관계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공부 안 쳐. 이거 공부 안 해요. 이것을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걸 총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칙 부분도 10문제 나오잖아요.
민법 총칙. 그래서 민법은 5편으로 구성돼요. 1편이 총칙, 2편이 물권, 채권, 친족, 상속 해서 5편으로 구성되는데 이걸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이 3가지라는 거. 그러면 인간의 이런 재산관계, 신분관계가 다 민법에 규율할 수는 없고 법적인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법에 의해서 민법에 규율을 해놔서 보호를 해줄 가치가 있는 관계. 쉽게 얘기하면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다 그럽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법적인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이걸 권리, 의무 관계다 그러죠. 자, 우리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팔고자 하는 자기 생각을 표시하는 경우 있죠. 자, 팔고자 하는 자기 생각을 겉으로 표시하는 걸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팔고자 했다 이겁니다. 팔고자 하는 생각을 표시하는 거. 그러면 을이 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고자 하는 생각을 표시하는 거죠? 이것도 의사표시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이게 뭔지 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팔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이걸 청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응하는 의사표시죠? 이걸 승낙이라고 그래요. 승낙.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합의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렇죠? 매매 계약이 체결돼요. 그러면 이 계약의 원인에 의해서 잘 들어봐요. 갑은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을은 이 목적물, 매매 목적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자, 이런 대금 지급 청구권이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긴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매수인은 대금 채무가 생긴다는 얘기죠. 또 매도인은 목적물을 넘겨줘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런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맺어놓고 위반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안 가한다면은 이거 법 질서가 엉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면은 이행을 강제시킬 수 있는 관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합니다? 법률 관계. 법적으로 보호할 관계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걸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 잘 들어봐봐요. 이런 원인에 의해서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 매매 목적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데는 원인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구성이 되니까 어떤 효과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계기의 사실이 있었잖아요. 팔겠다는 사실, 사겠다는 사실이 있었죠? 이걸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법률 사실. 그러면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구성이 되고 그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하니까 갑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안 넘겨줘야요? 을은 대금을 줘야 안 줘야요? 그럼으로써 소유권 변동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이 생긴다는 얘기죠. 권리 변동이 생기는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런 과정으로 생긴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렇다는 거.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이 중요한 거네요. 권리 변동이 생기는 원인이 된 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 요건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법률의 규정상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 법률 행위.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자, 이건 원하는 대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갑은 팔고자 원했으니까 팔고자 하는 효과가 생겼잖아요. 을은 사고자 원했으니까 사고자 하는 효과가 발생했죠. 이걸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이 매매계약을 뭐라고 불렀나?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가 아닌 여러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넘어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을 규정해서 그런 거예요. 상속이 개시가 되다 보니까 상속 재산의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죠. 법률의 규정. 그러면 권리변동 그것도 원인이 된 거죠. 상속은 원인이 된 건데 그건 법률행위다, 법률의 규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권리변동이란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해요.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그걸로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게. 알겠죠? 법률을. 그러면은, 이 법률행위는 원하는 대로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럼 원하는 바를 표시해야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의사표시. 그러면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청약과 승낙을 법률행위다 하면 틀려요. 청약과 승낙은 계약을 이루고 있는 사실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법률 규정은 이건 의사표시가 요소가 아니죠? 그렇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법률 권리 변동이 생기는 모습을 지금 살펴본 거예요.